조정의 새벽은 차가웠다. 중종의 왕비가 된 지 불과 몇 해, 문정은 아직도 17이었다. 궁의 장벽은 아름답고도 잔혹했다. 모든 시선이 왕의 아내로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 안의 여인은 여전히 누이자 딸이자 어린 새였다. 그녀가 궁으로 들어온 날, 장경왕후의 초상화가 아직 훈훈하게 걸려 있었다. 전 왕비의 흔적, 중종의 냉랭한 눈빛, 그리고 무너진 후궁들의 속삭임. 새 왕비라니 또 윤씨야.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문정은 밤마다 조용히 불경을 외웠다. 두려움을 덮는 주문처럼 억눌린 숨을 가두며 다짐했다. 나는 버틸 것이다. 그리고 지킬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젊은 왕비에게 곧 새로운 시련을 던졌다. 경빈 박씨, 중종의 총애를 독차지한 후궁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그 아이 복순한 얼굴의 복성군이 세자의 자리를 위협했다. 궁의 복도는 늘 싸늘했다. 문정은 거울 앞에서 비녀를 잡았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의 감촉이 앞으로의 생을 미리 예고하는 듯했다. 그대가 왕비라면 왕의 사랑은 포기해야 하오. 내관이 흘린 한마디에 문정의 미소가 굳는다. 사랑은 필요 없어요. 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죠.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다. 어린 왕비의 마음속에 냉철한 여우가 태어나던 순간이었다. 경빈 박씨는 미인이었다. 그리고 무서웠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은 언젠가 바뀌지만 아들은 남는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올리기 위해 궁을 조용히 흔들었다. 문정은 그 미소 뒤에 칼날을 느꼈다. 그대는 왕비지만 나는 왕의 어머니야. 박씨의 말에 문정은 웃었다. 왕의 어머니가 되려면 먼저 왕이 죽어야겠죠. 두 여인의 눈빛이 부딪혔다. 그 순간 조선의 궁궐은 또 하나의 전장을 품었다. 궁녀들이 사라지고 식사에 독이 섞이고 내관이 변명하다 사약을 받았다. 중종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왕의 침묵은 곧 박씨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녀는 유배를 당했고 아들은 세자가 되지 못했다. 모두가 문정의 손길을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머리카락을 따았다. 악녀라 부르면 어때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1520년 6살의 경원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궁중의 음악이 울렸고 문정은 단상에 앉았다. 그녀의 아들은 아직 아이였지만 이미 조선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세자는 병약했다.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고 위관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두려워했다. 대비마마,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문정은 눈을 감았다. 살게 하라. 그게 너희의 일이다.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다. 불교의 연불, 유교의 제문, 심지어 무속의 기도까지. 모든 신에게 매달렸다.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어떤 죄든 감당하겠습니다. 세자는 결국 살아났다. 그러나 그 대가로 문정은 세상에 빚을 졌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빚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의 건강이 악화되고 조정은 투파로 갈라졌다. 대유는 장경왕후의 친족들, 소유는 문정의 세력을 중심으로. 두 세력의 싸움은 결국 을사사화로 번졌다. 밤마다 궁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배, 사약, 차명. 문정은 모든 결정을 침묵 속에서 허락했다. 그들이 내 아들을 노렸다면 내 손으로 먼저 베리라. 경원대군의 외삼촌 유님이 반역 혐의로 사약을 받던 날 하늘은 검게 물들었다. 조선의 대신 절반이 피로 물들었고 어린 세자는 겁에 질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왜 사람들을 죽이세요? 문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들이 널 죽이려 했기 때문이야. 그럼 나도 언젠가 어머니를 죽일까요? 그 말에 문정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럴 때가 오면 그땐 내가 진짜 왕이 된 거겠지. 1545년 중종이 세상을 떠났다. 12살의 어린 왕 명종이 즉위했다. 그리고 궁은 다시 조용해졌다. 문정은 흰 도포를 입고 골룡포 대신 국사를 다스렸다. 왕이 어려 국정을 직접 볼 수 없다. 내가 대신하겠다. 그녀의 선언은 곧 수렴청정의 시작이었다. 수렴이란 발을 들이운다는 뜻. 왕의 자리 앞에 발을 늘어뜨리고 그늘 속에서 정사를 본다. 문정의 발 아래 대신들의 머리가 깔렸다. 국정은 내 아들의 이름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내 뜻으로 움직인다. 유교 대신들이 분노했고 사림은 입을 다물었다. 궁의 공기는 무겁고 문정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왕보다 무서운 존재였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는 오랜 세월 금기였다. 그러나 문정은 그 금기를 깨뜨렸다. 백성의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의 자비가 필요하다.
그녀는 봉은사와 보스님을 불러 불교 부흥을 명했다. 사찰이 세워지고 금불상이 만들어졌다. 그 금빛은 조선의 밤을 물들였다. 하지만 유교 관료들은 분노했다. 폐하의 어머니가 이단을 숭상합니다. 문정은 미소로 답했다. 부처도 하늘 아래 있지 않은가. 하늘이 허락한 자비를 어찌 막으랴. 그녀의 손끝은 고요했지만 조선은 흔들렸다. 불교와 유교, 신앙과 권력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문정의 곁에는 항상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남동생 윤원영, 그리고 그의 첩 정난정. 정난정은 천민 출신이었다. 그러나 문정의 신임을 받아 정경 부인의 작호를 받았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 사대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첩이 정경 부인이라니 세상이 뒤집혔구나. 하지만 문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귀하고 천한가? 권세를 쥔 자가 귀한 것이다. 윤원영은 권력을 거래했고 정난정은 뇌물을 받았다. 조정은 썩어갔다. 그러나 문정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권력이 사라지면 아들의 왕자도 무너진다는 것을. 1565년 봄 문정은 병석에 누워 있었다. 피로 물든 20년의 세월, 권력의 무게가 그녀의 숨을 짓눌렀다. 명종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젠 그만 쉬세요. 문정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왕의 어머니에게 쉼은 없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금빛 불상이 햇살을 반사했다. 그 빛이 눈을 찔렀다. 부처여, 내 아들을 지켜주소서. 그녀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수많은 죄와 공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무덤은 중종 곁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왕의 곁엔 가지 못했지만 왕의 세상은 그녀가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불렀다. 악렬하기엔 너무 현명했고 어머니라기엔 너무 냉혹했다. 문정왕후. 그녀의 이름은 조선의 피와 눈물로 새겨졌다.